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전주 실적 발표 이후에 크게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금주 들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주가가 비싸져서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여전히 테슬라의 경쟁력은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점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구글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호실적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테슬라가 좀 쉬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중국 주간 판매량이 나왔어요. 이것도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빠졌지만 나스닥이 오늘 0.78% 오르면서 자, 기어이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장중에 18,753까지도 올랐어요. 이미 다우존스와 같은 경우는 거의 2주 전에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최근에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나스닥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이런 상대적인 상승은 금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그 기대감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빅테크 기업 중에 하나인 알파벳이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구글 알파벳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5%나 상승한 88.3빌리언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2빌리언 비트를 했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32%나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4%포인트 상승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매출액도 늘었고 마진율도 좋아진 것입니다. 당연히 EPS 증가를 했겠죠. 2.12불이 나오면서 0.27불 비트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막대가 매출인데 매출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전년 동기 대비 15%나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주당 순이익은 정말 꾸준하게 상승 중에 있어요. 회색 막대인데 계속 상승 중에 있고 이번에도 크게 비트를 보여주었어요. 자, 이러한 구글 실적의 상승은 AI 실적,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실적의 그 성장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매출액은 무려 35%나 증가를 했어요. 전체 매출액이 15% 증가했는데, 자, 이것보다도 훨씬 큰 비율로 증가를 했죠. 클라우드 매출액의 영업이익률은 뭐 전체 영업이익률보다는 낮은 편이긴 합니다. 17%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마진율은 좀 떨어지는 모습이지만, 그러니까 구글은 광고 기반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그것보다는 뭐 하드웨어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AI 실적이 마진율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하지만 마진율의 상승률이 어떻습니까? 전년 동기 대비 14%포인트나 올라왔어요. 전년 동기에 3% 정도의 마진율이었는데 17%까지 올라오면서 자, 확실한 성장세가 나오고 있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글의 전체 매출액도 크게 증가를 했고 전체 매출액의 증가분에 구글 클라우드가 많은 기여를 했어요. 신성장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 AI 사업,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이 기대치를 넘어서면서 구글은 금일창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4.9%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180불대까지도 올라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빅테크 구글이 주가가 잘 오르자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보다는 지금 이쪽 빅테크 쪽에 매기가 더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글의 실적이 올라가니까 오늘 반도체 실적, 반도체의 주가도 잘 올랐어요. 자, 그리고 몇몇 매크로 상황들을 짚어보자면 어제 방송에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확전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해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67불대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이러면서 나스닥에 지금 더욱더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10월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기 상황이 괜찮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미국 경기 상황의 끝판왕은 역시나 고용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10월달 고용 보고서는 11월 1일에 발표가 돼요. 자, 하지만 올가 예상치가 전월보다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전월달에 비농업 일자리 증가가 25만 4천 건이었는데 자, 이번에 발표될 수치로는 11만 5천 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뭐 금주와 차주 주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나 이 빅테크 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겠어요. 내일은 장 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구글 알파벳이 좋은 실적으로 포문을 연 만큼 좀 더 기대가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주 뭐 아마존, 애플까지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좋은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특히 이 나스닥 위주의 상승세에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11월 7일 얼마 안 남았죠. FOMC
회의가 있는데 금리 인하 확률이 97.5%까지 올라왔어요. 거의 뭐 100% 가까운 확률을 보여주면서 거의 확실시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 않아요. 미국 대선이 끝나더라도 대선에 따른 그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금리 인하까지 어우러지면서 당분간은 미국 증시 좀 강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드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적 발표 이후에 뭐 20%대 급등을 보여주었던 테슬라는 오늘도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1.14% 하락한 259.52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일단 270불대 단기 저항 라인이 있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도 접혔습니다. 충분히 쉬어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더불어서 뭐 일론 머스크의 동생인 킴벌 머스크가 뭐 주식을 매도했다라는 뭐 그런 소식들도 있었어요. 그런 잡음들이 같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하락을 보여주었는데, 뭐 저번 주에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는 지금 미국 대선에 강력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어요. 물론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사람의 심리,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입니다. 자, 그러한 불확실성이 지금 한 이틀간의 주가 횡보의 하락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뭐 어쨌든 정치는 정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중장기적으로 향후 뭐 10년 이상 크게 성장할 기업에 투자를 해서 에셋 파킹을 해서 자산다운 자산, 큰 자산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큰 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펀더멘털을 계속해서 쳐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는 중국 내 테슬라 판매량이 중요해요. 올해 테슬라 판매량을 견인한 시장은 역시나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판매량을 실시간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전주 중국 주간 판매량이 나왔어요.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판매량이 나왔는데 11,100대가 나왔어요. 자, 그 전주보다 좀 낮은 판매량이 나와서 좀 약간은 아쉬운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른 분기에 이 4주차를 비교해 보더라도 1분기에 12,700대, 2분기에 11,000대, 3분기에 13,500대가 나왔기 때문에 좀 낮은 숫자예요. 하지만 역시나 뭐 10,000대는 넘겼으니까 견조하다라고는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숫자가 좀 낮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중국 로컬, 그러니까 중국 내수에 판매한 게 아니라요. 수출에 집중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자, 역시나 모델 3 판매량을 보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중국 내 전주 모델 3 등록량은 800대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 이게 많이 나올 때는 한 주 동안 8,600대나 판매가 될 때가 있었는데 이번에 800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델 3와 같은 경우는 유럽의 판매량이 많아요. 유럽으로 많이 수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모델 3 판매량이 800대밖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역시나 현재 10월 달은 내수보다는 수출에 좀 더 집중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모델 3 판매량을 샤오미 SU7이라든지 샤오펑 모나라는 이 세단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같은 세그먼트에 있어요. 여실히 잘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3가 자 9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군계 일학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주간 판매량이 거의 9,000대까지 이르렀을 때도 있었죠. 경쟁사인 뭐 샤오미라든지 샤오펑을 일찌감치 크게 따돌리는 모습이었는데 현재 주간 판매량이 뭐 800대 수준까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샤오미 SU7과 샤오펑이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는 최근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다라는 건 테슬라가 중국 내 판매를 거의 안 한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거는 수요보다는 당연히 공급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나 테슬라는 지금 10월달 계속해서 뭔가 유럽 쪽 수출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들고요. 테슬라가 10월달 현재 좀 더 수출에 집중하는 모습 때문에 최근 4개 분기보다 판매량이 낮은 4분기 4주차 1,500대 판매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4분기 누계 판매량은 현재 최근 한 5개 분기 중에서 약 한 중간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4% 상승을 했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18.9%로 이 파란색 라인 2024년 3분기보다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전년 대비 전체 누계 판매로는 현재 43주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6.5% 전년 대비 좀 앞서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4분기에 51만 대까지도 판매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갈수록 전년 대비 이 갭은 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중국 시장이 가장 힘을 내줄 필요가 있겠어요. 자, 시장별
올해 판매량을 보면 중국 시장의 페이스가 가장 좋습니다. 자, 미국과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판매량이 반짝 늘었다가 3분기 때 오히려 10,000대 정도 전분기 대비 줄어드는 모양이었어요. 다만 캐나다는 계속해서 좀씩 한 1,000대씩 분기마다 늘어나고 있고, 자, 유럽이 좀 아쉬운 상황이죠. 올해 1분기에 85,000대를 납품을 했었는데 78,000대 수준으로 3분기 나왔어요. 주요 4개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도 그렇게 큰 3분기에 발전 없었습니다. 역시나 3분기 판매량을 견인했던 건 중국 시장이었어요. 1분기 13만 대, 2분기 14만 6천 대, 3분기 무려 18만 2천 대가 나오면서 대부분의 이 3분기, 이 전분기 대비 성장 수량이 중국에서 발생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 시장에서 좀 더 힘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4분기 51만 대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3분기 46만 대보다 약 한 5만 대 정도 더 팔려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의 누계 판매량이 어떻게 나올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현재 뭐 미국에서도 0%대 프로모션을 하고 있죠. 올해 12월 31일 올해 연말까지 계속할 예정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지금 푸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프로모션이 잘 정역이 되고요. 만약에 11월 5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 이제 테슬라라는 주식은 미국 정부의 주식이 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회사, 대통령이 밀어주는 회사가 되면은 뭐 브랜드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면서 판매량이 더 바짝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1만 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다음 분기에 굉장히 좋은 마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번 3분기 실적 마진이 높아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가가 좋았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20%나 급등을 보여주었죠. 여기 보시면 테슬라 총이익이 되겠죠. 그로스 프로핏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매출에서 매출 원가, 그러니까 제조 원가를 뺀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게 전분기였던 이 3분기에 5빌리언 정도가 나왔는데, 최근 이렇게 1급계 분기 만에 가장 높은 매출 총이익 그로스 프로핏이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완벽히 이 하락세에서 반전을 했죠. 2개 분기 연속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 테슬라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했다라는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20% 올른 것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주가가 가장 높았을 때가 2021년 11월 달 정도였어요. 2021년 4분기였는데 이때 테슬라 주가가 414불까지도 올랐었습니다. 그때 이 그로스 프로핏,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을 보면 5빌리언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즉 테슬라 주가가 고점을 찍었을 때보다도 더 많은 그로스 프로핏이 이번 분기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가가 현재 260불대니까 이 414불대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현재 테슬라 주가가 고점 대비 아직 많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또 비싸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또 이렇게 보면 이때 고점이 414불이고 현재 259불이니까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보다도 지금 이익이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가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자, 어쨌든 그러면 4분기 51만 대 이상 판매가 가능하다면요, 지금 5.8빌리언 정도의 GP, 그러니까 그로스 프로핏, 매출 총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5.8빌리언이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역대 최고의 매출 총이익이 다음 분기에, 그러니까 이번 분기죠, 이번 4분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역대 최고 막대인 2024년 4분기보다도 더 높은 GP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오퍼레이팅 마진, 영업이익률도 지금 이렇게 반전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인컴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녹색 막대가 증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내년 1분기에 FSD가 중국 및 유럽에 출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FSD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 더 이상 다른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꾸는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필름 카메라에서 디카로 바뀌는 거예요. 디카가 나온 순간 필름 카메라는 사라졌고, 스마트폰이 나온 순간 피처폰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 내년부터 이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테슬라의 모델 3Y가 더욱더 이 중국과 유럽 시장에 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기존 모델로도 내년에 충분히 20에서 30% 성장 이루어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죠. 그러면 못해도 216만 대에서 230만 대까지 나오는, 그렇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내년엔 글로벌적으로도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하령 점정으로, 자, 어제 뉴스에서 테슬라의 저가형
자, 모델 Y의 소형 버전 이렇게 해치백 모델 소형 CUV가 될 것 같다라고 했죠. 이게 모델 2가 아니라 모델 Q로 불려질 것 같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게 일단은 내년 3분기에 중국에서 생산을 시작한다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중국 내 밸류 체인 그러니까 벤더라든지 뭐 부품 회사들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완성차 업체에서 차를 생산하기 전에 생산 계획을 다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생산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지금 유출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테슬라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계속해서 어닝 레포트에 알려주고 있는 게 내년 상반기부터 기가 텍사스 미국에서부터 이 소형 모델 Q가 생산이 될 것이다. 저가형 차량이 생산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왔죠. 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기가 텍사스 미국, 내년 하반기 3분기부터는 기가 상하이 중국까지 이 모델 Q가 출시가 되면서 생산이 시작되면서 활용 점정으로 더욱더 판매량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내년에 이렇게 EPS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앞서 보셨듯이 테슬라 경쟁력 확인해 보셨죠? 마진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판매량 증가까지 지속 기대되는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포드에서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겠죠. 미국의 대표적인 레거시 카메이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3분기 실적 전체는 좋았습니다. 매출액과 EPS 모두 시장 예측치를 넘어섰어요. 자, 하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8.44%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하락한 원인은 전기차 사업 부문 때문이었어요. 포드는 유일하게 전체 매출액 그러니까 전체 실적에서 전기차 사업의 실적을 따로 보여주는 레거시 기업입니다. 그나마 다른 기업보다 그래도 좀 더 자신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실적 하락이 심상치 않아요. 일단 전기차 판매량이 11% 정도 전년 대비 줄었습니다. 매출액은 더욱더 많이 줄었어요. 33%나 줄었어요. 1.8빌리언이었는데 1.2빌리언까지 떨어졌습니다. 가격 하락 프레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수익성에 있죠. 매출액이 줄건 늘건 중요한 거는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여부가 되겠는데 아직 포드는 한 번도 흑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전기차 판매로 계속 적자죠. 적자 폭이 장난 아닙니다. 1.3빌리언에서 뭐 1.6빌리언까지 매 분기 거의 2조 원 가까운 돈을 까먹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뭐 100%대입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어렵다라는 걸 포드가 여실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전기차 판매를 계속 늘리고 있어요. 매 분기 늘리고 있는 데다가 자, 2019년 들어서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을 달성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플러스였어요. 영업이익률을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테슬라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이 포드의 실적을 보면서 잘 알 수 있죠. 테슬라의 경쟁력 상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델 Q가 내년에 출시를 하게 되면 현재 이 테슬라는 녹색이죠. 전기차 배터리 EV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약 180만 대 수준인데 모델 Q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메르세데스 벤츠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거의 250만 대까지 육박하는 모습이 나올 거고 이 모델 Q 저가형 차량의 램프업이 진행이 돼서 좀 더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은 내년 말이나 2026년 초가 되면은 현재 BYD 수준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스즈키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리고 사이버캡이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출시가 되면 이게 연간 캐파가 최소 100만 대에서 많게는 한 200만 대까지 이룰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가 아마 500만 대 생산 캐파까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현재 포드라든지 혼다, 닛산과 같은 메이저 레거시 카메이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를 제낄 수도 있겠다. 그러면 글로벌 세계 7위 안에 드는 회사가 2026년에서 2027년에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죠. ESS 메가팩 에너지 사업이 이렇게 급성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3분기 매출액은 2분기보다는 낮았습니다. 매출액 인식 뭐 시기가 좀 달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매출액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24%에서 30%까지 오르면서 그로스 프라핏 그러니까 GP 마진은 더욱더 올랐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전분기 740밀리언 그러니까 약 9천억 원 정도의 GP 그로스 프로핏을 냈는데 거의 비슷한 725밀리언을 만들어냈어요. 매출액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그대로 유지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상하이 메가팩 공장마저 가동이 되면 자, 이 막대의 길이가 거의 이제 2배로 늘어날 수 있어요. 그럼 분기당 그로스 프로핏이 현재 9천억 원에서 뭐 2조 원 가까이 이제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내년이 정말 기대가 되는 테슬라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비싸냐 싸냐라는 것이 되겠어요. 테슬라가 오늘 259불로 마감을 했는데 259불을 내년 EPS 전망치인 3.2불로 나누어 주면 81배 수준의 PER이 나옵니다. 1년 포워드 PER이 81배라는 거는 싼 수준은 아니에요. 다른 기업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아니죠. 자, 포드의 실적을 보셨는데 포드의 포워드 PER이 6배 정도가 되고요. GM이 5배, 폭스바겐이 3.6배, 스텔란티스가 4배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4배에서 6.1배. 레거시 기업의 포워드 PER은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굉장히 또 비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의 목표가를 종합을 해보면 현재 기관들의 중간값은 230불이고요. 개인 투자자 애널리스트들, 인플루언서는 360불까지 보고 있어요. 이래서 한 평균적으로 265불인데, 자, 이렇게 보면 현재 259불 주가 좀 비싼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이렇게 6개 경합주를 보면 트럼프가 모두 앞서가고 있고, 거의 트럼프는 65%, 해리스는 34%의 지금 확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 좋을 가능성이 높고요. 밸류에이션이 비싸더라도, 자, 이 AI 자율주행의 가치는 이 81배 수준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가 PER이 높을 때는 150배에서 200배에 이를 때도 있었어요. 아마 정말 내년에 중국과 유럽의 FSD가 출시가 되고 언슈퍼바이즈드 FSD까지 미국에 출시가 되고 사이버 캡까지 이어지면서 충분히 80배 수준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밸류에이션 그래프를 보면은 현재는 뭐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AI와 자율주행과 관련된 실적을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이 현재 시장의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적극적이지도 않은 모습이에요. 지금 어떻게든 잠깐 시간을 벌려보려고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모습도 많이들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한 모습 때문에라도 자, 이런 식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